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막혔던 흑해 곡물 수출길이 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또 7년 만에 열린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침엔 월드 신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수출길이 열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옥수수 2만 6천 톤을 실은 화물선이 드디어 출발을 했네요. 네, 이제 현지 시간 1일 시에라리온 국전의 화물선 라조니호가 출발을 했습니다. 2월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흑해가 봉쇄되면서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 갇혀 있다가 5개월 만에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그리고 튀르키예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출항이 가능해진 겁니다. 라조니호의 경로를 보면요. 현지 시간 1일 오데사를 떠났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 2일 터키 영해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선적된 내용물에 대한 검사를 받고 최종 목적지인 레바논으로 갑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수출길이 좀 열리면 전 세계 식량난이 좀 해소가 될까요? 네, 극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조니호 이외에도 오데사에는 16척의 선박이 출항을 기다리면서 묶여 있습니다. 양국이 완전 안전 항로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해운사들은 이 배가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로켓이 기뢰를 맞을까 봐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일단 첫 발을 뗐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을 세계 구호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고 러시아 크렘린궁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ship, the merchant vessel Razone, is loaded with two commodities in short supply: corn and hope. Grain, fertilizers, and other food-related items are available at reasonable prices to developing countries is a humanitarian imperative. 네, 그리고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가 7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 내용 제목만 놓고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이 NPT 조약은 1970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핵무기 확산을 막고 또 평화적인 핵 에너지 사용을 촉진을 하자는 취지로 맺어졌습니다.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여를 해서 190여 개 나라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2003년에 탈퇴를 했습니다. 회의가 원래 5년마다 열리는데 코로나19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7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다시 재차 경고를 했습니다. 핵실험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이제 섬뜩한데 그렇다면 이 회의에서 좀 구속력이 있는 제재안이 나올 수가 있나요? 네, NPT 자체에서는 북한에 제재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로 경고를 하고 또 NPT 체결국들이 추후에 추가 제재를 이끄는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북아일랜드가 공동으로 NPT 회의에 앞서서 장관 성명을 냈는데요. 북한은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지난 13년 동안 북한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 브라질에서 샴 쌍둥이 어린이의 분리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3살 된 이 쌍둥이가 뇌를 공유한 채 브라질의 북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라질의 한 국립뇌연구소가 7차례의 수술 끝에 분리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이 형제는 처음으로 마주보고 침대에 누울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몸을 공유하는 샴쌍둥이는 6만 명 중에 1명꼴로 태어나는데 그중에 5%만이 뇌를 공유를 해서 그만큼 드물고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희망차고 좀 기분이 좋네요. 지금까지 아침 월드 신진 기자였습니다.